네, 그러면 오늘은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에서는 뭐가 이제 추가되는 거냐면, 앞에서 이제 부정적분 배웠죠? 부정적분에서 뭐가 추가된 거냐면은 구간이 추가된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일단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 자, 이거를 첫 수를 올린 거 적분을 하면은 이제 원함수가 나올 거고, 자, 이 원함수 쓸 때 적분상수는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간을 써주시고요. 항상 구간을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큰 거를 넣은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당부를 드릴 게, 이 빼기다 보니까 좀 부호에서 좀 틀리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계산할 때 괄호를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값이 나와요. 값. 앞에서 부정적분할 때는 하게 되면은 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정적분에서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값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잠깐만 살펴볼 텐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 말하는 거는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적분값이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아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쪽은 면적이긴 면적인데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0은 말 그대로 0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정적분은 엄밀히 말하면 구간에 따른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산을 하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면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면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말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정적분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성질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0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자리로 적분하면은 그냥 아무 면적이 없다 이겁니다. 0이에요. 그래서 0이란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부정적분에서 했던 설명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함수의 실수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깥으로 뺀 다음에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성질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분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적분 구간이 같으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있을 때 적분 구간이 같으면은 계산할 때 한꺼번에 함수끼리 계산을 하고 나서 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분에서도 이게 있었지만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구간이 똑같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만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 조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적분을 하다 보면은, 특히 정적분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이게 뭐 어떤 뭐 값이 있는데 이거 t에 관한 적분이니까 뭐 a부터 b까지라 하더라도 이거 k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들 많이 물어봐요. 아니에요.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적분하면은
요거에서 계산하면 이게 답이 3분의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t제곱을 적분해도 문자만 달라진 거지 형태가 똑같다 보니까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와요. 심지어 별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3분의 1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태만 똑같으면 문자가 뭔들 상관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적분은 값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값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변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뭐 그 식의 형태만 똑같으면은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x에 관한 적분이 돼 있고 한쪽은 뭐 t에 관한 적분이 돼 있어요. 둘이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쪽을 뭐 x로 바꿔치기도 좋고 x를 t로 바꿔치기도 좋고 하나로 통일시켜준 다음에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정적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정적분이다 보니까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똑같으면은 변수를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왜냐? 그래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간이 반전돼 있을 때, 구간이 반전돼 있을 때는 밖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원래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하고 똑같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랑 하나 약속을 좀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적분하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작은 거부터 큰 순으로, 구간이 작은 거부터 큰 순으로 적분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적분을 했을 때가 우리가 보통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플러스 값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꾸로 하면은 뭐냐?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값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면적이어도 이렇게 하면 플러스인 반면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거꾸로 했잖아요. 거꾸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인데 플러스 값이랑 똑같아지려면은 바깥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구간이 반전되면은 바깥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는 성질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요거 때문에 또 뭐가 설명이 가능한 거냐면 적분 구간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 C가 A하고 B 사이에만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C가 반드시 여기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A부터 C하고 C부터 B 해야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C는 A, B 바깥에 벗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 생각하면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부터 3을 적분하고 싶은데 이거를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하고 10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래도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1부터 3까지 이렇게 따로 표시하고 100이 있어요. 우리 복사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1부터 100이라 했으니까 윙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윙 하고 이쪽으로 윙 갔으니까 플러스 값으로 윙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반대로 거꾸로 깎아 먹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윙 하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냐? 여기만 남잖아요.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이 C는 반드시 A, B 사이일 필요가 없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좀 간과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A, B 사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정적분의 성질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중요한 또 설명들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할 때 필요한 어떤 좀 유형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정적분 하다 보면은 t에 관한 적분인데 구간에 x가 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보면은 이런 기호가 있을 겁니다. ddx라고 해요. 그 결과가 fx다 라는 거를 보셨을 텐데 이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ddx, 이게 dx분의 d가 아니에요. ddx라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x에 관해서 미분했다. 뭐를? 이 앞에 있는 놈을. 그 뜻입니다. 그 결과가 이거다라는 얘기인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무래도 남자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를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나오겠죠, 그죠? 할아버지를 나와서 구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적분하게 되면은 fx에서 f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식이고 이거는 값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면 값은 당연히 상수니까 날아가고 얘만 할아버지에서 다시 미분하게 되면은 아빠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t에 관한 식인데 그냥 x로 바꿔치기 됐다 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t에 관한 적분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그냥 미분해주세요. 미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미분. 미분을 해야 fx식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표현이 돼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 미분해 주시면은 아마 원하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요 문제 할 때도 많이 쓰이는 성질이 뭐냐면은 만약에 x에다가 a를 넣으면은 그 결과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도 같이 잘 이용을 하니까 문제 풀 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랑 또 비슷한 친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t에 관한 적분이긴 한데 식에 이런 게 껴있는 거예요. 막 어쩌고저쩌고인데 이런 식이 껴있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fx가 있는데 뭐 4x 플러스 0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있어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갑자기 뭐 f1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록 t에 관한 적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구간에 x가 있는 게 아니고 딱 그냥 어떤 상수로 딱 고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건 값이니까. 값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미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치환을 해줍시다. 이거 k라고. 그러면 fx는 4x 플러스 k라고 나올 거고 이 k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치환한 이 적분 구간을 보면 0부터 1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양쪽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치환한 k랑 똑같다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 여긴 t에 관한 건데 이건 x에 관한 건데 제가 앞에서 말했죠. 형태만 똑같으면 상관없다고. 그래서 똑같네. 그럼 너도 그냥 k 두나 라고 나오는 거고 이 뒤에 거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0은 솔직히 의미가 없을 거고 죄송해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해하시면은 뭐 k 값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원래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살짝 수정할 거예요. 여기다 살짝 2만 붙이겠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k가 마이구나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필요한 거 1 넣으면 뭐 값 나오겠죠. 핵심은 뭐냐면은 t에 관한 적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미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구간을 살펴보고
구간에 x가 있으면은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구간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미분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해서 이 값을 구하려면은 양쪽을 똑같이 이 치환한 그 식에 맞춰서 적분을 해야 된다 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에 관한 적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통일되어 있는 계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에 맞는 계산법이 있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거랑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그러니까 완전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건 t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t에 관한 적분인데 갑자기 리미트 들어가 있다? 근데 갑자기 이게 함수 값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따로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h분의 ft 적분하면은 할아버지 나오겠죠? 그 할아버지에다가 얘에서 얘 넣은 거를 빼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뭐죠? 미분계수죠? f'a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미분하면 뭐였죠? 아빠죠? 함수값이구나. 얘 입장에서는 미분계수인 건데 결국 차수를 낮추다 보면 그냥 함수값하고 똑같은다 이겁니다. 약간 좀 요거랑 좀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형태랑.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분인 거니까. 또 비슷한 친구가 또 뭐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자, 얘도 결국에는 적분을 하면은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e가 되는 거고, 이것도 결국 미분계수다 보니까 fa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도 아주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한 김에 같이 설명을 한 거니까 이렇게 형태가 돼 있으면은 함수값하고 똑같구나. 왜? 미분계수가 나오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이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또 다른 또 중요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적분에서는 또 많이 나오는 게 우함수, 기함수 적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먼저 우함수, 또는 짝함수. 우함수는 뭐의 대칭이죠? y축 대칭. 이 표시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도 그냥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 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우함수인 겁니다. 자, 우함수를 적분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적분할 때도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은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구간이 대칭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일부터 1, 마이부터 2 이런 식으로 대칭돼 있을 때 우함수를 적분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0부터 a까지 한 거를 2배 주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함수는 뭐 y는 x제곱 이런 게 있을 텐데, 대칭됐으니까 굳이 힘들게 마이부터 a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냐. 똑같은데 구간에 아무래도 0이 들어가면 적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0부터 a까지 한 다음에 그냥 2배 주면 된다 라는 게 우함수 적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이 대칭돼 있을 때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함수를 어떻게 찾냐? 물론 이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지만은 일반적인 다항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함수가 다른 말로 짝함수라고 했잖아요. 차수가 짝수 차수만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서 이따가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함수,
다른 말로 홀함수. 근데 이거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의 표현은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바깥에 마이너스를 뺀 거하고 똑같다가 이제 원점 대칭인 함수인데, 자, 얘도 구간이 대칭돼 있을 때 적분하게 되면은 이 결과는 0입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본다면은, 뭐 대표적으로 y는 x가 이제 대표적인 기함수일 텐데, 마이너스 a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축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고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죠? 면적이. 근데 대칭됐으니까 면적 크기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더하면은 결국 얼마가 되냐면은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함수도 구간이 대칭되어 있는 거를 잘 보고 기함수는 적분하면은 0이구나 라는 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함수가 적분한 게 0이라는 게 이게 사실 제일 굉장히 큰 거예요. 계산에 좀 편의를 많이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잘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때 편한 거예요. 만약에 마일부터 1까지 뭐 x 5승 더하기 뭐 x 3승 더하기 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하래요. 이런 거 몰랐으면 일일이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앞에서 배웠으니까 짝수 차수는 우함수고 홀수 차수는 기함수인 거다 보니까 홀수 차수는 그냥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0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 짝수 차수 상수항도 짝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0부터 1까지 2배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계산이 굉장히 간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함수, 짝함수에 관한, 우함수, 기함수에 관한 적분은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요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좀 4점짜리 문제 풀 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선택미 적분하는 친구들은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더 어려운 게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좀 판단해야지 풀 수 있는 것도 좀 많다 보니까 어쨌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우함수, 기함수 적분하는 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 어떨 때 잘 써야 되는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좀 뭐 정적분에서 필요한 계산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주기함수를 적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풀면서 좀 잡아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은 제가 여기서는 하진 않고 문제 풀다가 좀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큼직한 설명들은 여기서 다 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잘 공부를 해주시고요. 일단 정적분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적분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